고졸 검정고시 도덕 2019년 2회 기출문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친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아닌 것. 우리가 먼저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용서와 화해. 친구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내용이 바로 용서와 화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대화, 타협,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번 아집과 독선의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가장 관련 있는 응용 윤리의 분야를 고르자. 근데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 낙태, 그리고 이제 유전자 복제, 생식 보조술.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답이 3번 생명 윤리가 되겠죠. 우리는 생명 윤리의 내용이 이제 이런 낙태라든지 유전자 복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윤리 문제는 기후의 변화 또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에서 우리가 환경 윤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정보 윤리는 이제 과학 정보 기술의 발달 또는 사이버 세계 확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윤리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업 윤리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직업인으로서의 이제 직무에 대한 성실 또는 정직, 그 밖에 의무 등의 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가 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것을 고르자. 자신의 이제 도덕적 경험, 삶의 목적 및 이상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평가, 반성하는 것으로 윤리적 실천을 향상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이 여러분들이 3번을 고를 수 있었겠죠. 윤리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흔히 윤리 성찰은 아무래도 이제 생활 속에 자기가 가지는 마음, 하나의 하는 일이나 행동,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윤리적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고 살피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고 반성한다, 이런 내용은 바로 윤리 성찰을 할 수가 있겠죠. 윤리적 성찰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제 조건은 도덕 원리로 작용하는 윤리적 관점이 아무래도 이제 확립되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는 아무래도 소크라테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나라의 퇴계 이황 등의 인물이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자.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자, 중요한 문장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의 자세가 필요해. 뭐지? 설명해 줄래? 라고 말했을 때, 자, 타인의 생각이나 문화, 나와 다를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여기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존중한다. 자, 우리는 이 내용과 관련 관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 관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동, 이거는 어떤 자기의 본능적인 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욕심, 개인의 욕구, 이런 내용이 반영된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절제, 이거는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한 내용 또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억누르고 저지하려고 하는 내용을 절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용이라고 할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 차이가 있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배려 윤리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르자. 자, 보기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 공감 중심, 자기 중심, 관계 중심, 그리고 이윤 중시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특히 배려 윤리와 관련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것보다 공감, 그리고 이제 관계를 중시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려 윤리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걸까? 아무래도 이성보다는 감성,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사랑, 자비 또는 그 밖에 이제 배려, 공감, 감수성 또는 사회적 관계 맥락을 중시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여러분들이 쉽게 2번을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토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자. 기억에 대한 의견을 말해 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치유 불가능한 환자에게 과다한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즉, 치유 불가능한 거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의 삶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며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이거는 당연히 정답이 1번, 바로 안락사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사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당연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찬반의 입장이 나눌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우선 먼저 경제적인 부담, 이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찬성 입장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이거는 반대적 입장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안락사 허용되면 이제 생명 경시, 사상의 풍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또는 이 내용과 관련 오용, 남용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범죄로도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안락사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사회 정의 의식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부정부패의 감시 및 견제 방법을 마련한다. 부정부패를 관대히 여기는 풍토를 개선한다. 혈연 지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행을 형성한다.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청렴, 이 청렴이라는 것은 이제 부패의 반대적 입장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청렴이라는 내용과 관련 혈연 지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행을 형성하는 것은 부정적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내용을 강조할 수 있냐면은 반부패 또는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신문의 사설 제목에 기억에 들어갈 말을 골라보자. 자, 기억의 윤리적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직접 실험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실험 대상자의 선정 또는 피해 관련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결국 사람에 대한 인체 실험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인체 실험의 내용과 관련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피험자의 이제 그 자율적 능력을 존중한 상태에서 실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피험자에 대한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와 관련 인체 실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뉘른베르크의 강령하고 다른 것보다 특히 헬싱키의 선언 이런 내용 등이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인체 실험이 되겠죠.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자. 인간관계 출발점인 가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제로부터 일륜지 대사라고 일컬었다. 자,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일륜지 대사. 그 내용은 당연히 결혼이 되겠죠. 흔히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부부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짐하는 의식으로 가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인척 또는 지인들을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결혼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정은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효도 당연히 이것은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다 해야 될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공감 서로 느끼는 것 이런 개념이 공감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2번 결혼이었습니다. 자, 10번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특히 정당해야 하며 비폭력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풀었던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이 내용은 4번 시민불복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민불복종,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에 대응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또는 개정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할 때 시민 불복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경우에 이제 정당화의 조건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정당화의 조건, 정당성, 공공성, 그리고 이제 비폭력성, 최후의 수단, 그리고 처벌의 감수 등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쉽게 4번을 고르셨겠죠.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개인의 선 그리고 공동의 선의 조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기에서 골라보자. 우선 개인의 선과 공동의 선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보기를 먼저 봅시다. 상호, 협동, 편견, 차별, 집단 이기주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문제는 개인의 선과 공동의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될 가치, 이런 내용은 이제 개인 행복 추구 그리고 자아 실현,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개인의 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공동의 선이라는 것, 이 공동의 선은 사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 또는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서로 상호 간의 협동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특히 타인의 권리를 존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돼야 합니다. 결국 개인적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아 실현,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떤 측면 다른 것보다 자, 개인선과 공동선의 갈등 상황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 2번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사상을 고르자. 사상가는 노자와 장자. 우리는 이 두 사상가, 이들 내용을 표현할 때 흔히 노장사상이라고 표현하죠. 삶의 자세 내용에 무의자연, 무엇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 자, 이 사상의 내용은 바로 3번 도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육아의 내용은 이제 유학과 관련, 우리가 흔히 유학은 공자, 맹자, 순자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유학이라고 하고 그의 사상의 내용을 표현할 때 유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불교, 그리고 도가, 법가가 있는데 법가는 법을 강조하는 상학, 한비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도가가 되겠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해당하는 분배 기준을 고르자. 우리가 흔히 분배 내용과 관련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양한 경력을 쌓아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우대와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 지금 분배 기준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바로 3번. 능력이 되겠죠. 우리는 분배 정의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냐 하면은 절대적 평등도 있고, 자, 필요, 그리고 능력, 업적 또는 노동, 노력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능력에 따라 우대와 보상을 받는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아무래도 공정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윤리사상가를 고르자. 그런데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 덕 윤리하고 중용, 그리고 유독한 품성 있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를 강조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 등에 해당될 수 있고, 자, 특히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내용을 강조했냐면은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조화를 이룬 덕이 완성된 인간을 이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덕을 실천하는 의지와 태도를 강조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아리스토텔레스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다음 사상가 공통으로 주장하는 윤리적 접근 방법을 고르자.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벤다. 특히 쾌락은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통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
공리주의 입장이죠. 특히 어떤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자, 밀은 쾌락 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하며 정신적 쾌락이 더 수준 높은 쾌락이다. 여기서 밀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질적 공리주의가 되겠죠. 자, 정답은 쉽게 여러분들이 1번 공리주의 접근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공리주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고르자. 슈바이처의 윤리 사상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자, 제시된 내용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은 선이며 파괴하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사상이 돼야 되겠죠. 자, 쉽게 정답은 2번 해당이 됩니다.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외경 사상은 특히 다른 것보다 자, 생명체는 신성하고 가치를 지니고 두려워하고 공경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치려야 하는 경우에는 무한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답 2번 생명 외경 사상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자. 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해킹, 바이러스 유포, 악성 댓글, 거짓 정보. 자, 그리고 특징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책임을 전가하기 쉽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는 4번 사이버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익명성을 이용하여 말, 글 또는 소리, 영상 등으로 타인의 명예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특히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사이버 폭력이 됩니다. 사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이 내용과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또는 그 밖에 게임 인터넷 중독, 정보 격차 또는 지적 재산권 침해 이런 내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정답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동물 중심주의 윤리의 관점만을 표시한 학생을 고르자. 자,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수단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성적 능력을 지닌 인간의 권리를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정답은 1번 A, 학생이 돼야 되겠죠. 인간,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이 바로 해당이 되겠죠. 자, 동물 중심주의 기본 윤리 입장은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는 종차별, 특히 종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이론가로는 누구를 들 수 있다? 두 사람이 있었죠. 첫째는 싱어의 동물 해방론이 있었고, 자, 두 번째 인물은 레건의 동물 권리론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1번 A가 되겠죠.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윤리 사상가를 고르자. 제시된 내용의 인을 실천하기 위해 효를 강조했다. 자, 특히 인을 강조한 인물 쉽게 떠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삶에 관심을 가졌다. 자, 정답은 쉽게 우리가 동양의 공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원효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승려가 되겠습니다. 싱어 아까 나왔었죠. 동물 내용과 관련된 인물이고, 플라톤, 그리스, 특히 서양의 철학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1번 공자가 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칸트의 의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자. 자, 1번의 도덕적 의무에 따른 행동을 강조했다. 그리고 2번은 행위의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우리는 결과를 중시한다. 이 내용은 어떤 것보다 특히 결과론적인 내용을 강조했다는 것은
공리주의 윤리설의 입장이라고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답이 되겠고, 정원 명령의 형식으로 도덕 법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여러분들이 칸트의 음울은 특히 정원 명령을 강조할 수 있겠죠. 어떠한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며 행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도덕적 명령을 표현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결과론적 입장을 강조했던 내용 2번 내용인데, 다른 것보다 이 내용은 특히 공리주의 윤리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기자의 질문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고르자. 자, 기업의 기억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시민은 건전한 기업은 법을 지키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교육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내용은 어떤 내용? 우리가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면서 이제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되는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은 장기적으로 이익 그리고 효율성을 또한 나름대로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2번 문제입니다.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자. 자,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다. 이것은 보편성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잘못을 저지르면 누릴 수 없는 권리이다. 자,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사람은 이제 인권의 경우는 이제 보편성 이외에 첨부성,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구성, 그리고 불가침성 등이 있습니다. 자,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침범할 수 없는 권리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권리이다. 첨부성의 내용이죠. 정답은 쉽게 여러분들이 2번을 고를 수 있었겠죠.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직업인이 지내할 윤리적 자세를 보기에서 고르자. 그런데 지금 보기 내용을 보니까 전문성, 소명의식, 이기주의, 황금 만능주의, 직업인이 가져야 될 윤리적 자세니까 기업, 전문성하고 특히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아무래도 기업의 경우는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직업인들의 입장과 관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되고 사회 정의를 또 실현을 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전문성하고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다음은 24번입니다. 법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자는 거,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을 하면 공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한다. 자,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법적 우리가 정의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법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죠. 어기면 타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준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강제적 규범이 되겠죠. 따라서 위반 시에는 당연히 강제적 처벌이 따르는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 됩니다. 법적 정의는 법을 이용하여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법적 정의와 관련 가장 중요한 점은 사사로움을 떠나 공정하게 재판하고 이에 따라 분명히 엄중히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5번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기업과 니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고르자.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 여기에 드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 자, 우리가 이 비용을 말할 때
남북이 대립과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분단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일 이후 남북한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 통합에 드는 비용은 통일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답이 돼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에 참고할 만한 것이 평화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평화 비용의 경우는 현재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현재는 남북한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내용? 바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평화 비용이 들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시된 내용의 기억과 니은에는 기억은 분단 비용, 그리고 니은은 통일 비용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